이렇게 커다란 콩 보신 적 있으세요? 예쁘다. 예쁘죠? 여신 미스 코리아. 같이 울고 웃고 하늘과 함께 농사짓는 귀농 4년차 부부가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부지런한 용기 씨와 그의 영원한 단짝 여신 씨. 괜찮아요. 늘 긍정해서 재밌잖아요. 언제 해봐요. 젊을 때 해보지. 셋, 하이, 둘, 셋, 넷. 오! 멋지다. 누구 신랑이야? 아직도 낯선 미지의 길 농사. 그 길을 나란히 함께 걷는 부부를 만나봅니다. 대박 대박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강진. 바다로 흘러가는 탐진강 줄기 따라 아늑하게 자리한 마을.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있었다 하여 석교 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마을 초읍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 같은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올해 4년 차인 홍여신 씨 부부. 밥심으로 일한다는 시골 일. 농부의 식탁은 어떻게 차려질까요? 올해 직접 재배한 밤호박입니다. 아침에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밤호박이랑 커피 한 잔 해가지고 아침 먹고 나가려고요. 보통 아침은 이걸로 드세요? 아침에 이거 든든해요. 밤호박이. 밥 한 공기 먹는 것보다 오히려 영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창문이 넓어 밝고 쾌적한 주방. 귀농과 동시에 집을 지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이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사 짓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내가 그동안 하루 종일 고생한 내 심신을 달래줄 어떤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를 좀 이런 와인바도 만들고 그냥 평생 그 펜션에 온 느낌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 좀 펜션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까지 준비하면 도심 속 브런치 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가뭄에 담비는 반가운 존재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신 씨의 남편 송용기 씨. 식사 준비를 하던 아내도 부랴부랴 뛰쳐나왔습니다. 평온했던 아침, 갑자기 일폭탄이 떨어졌네요. 벌써 땅이 지거지고 저희가 지금 작기상 파종을 제 시간에 해야 됩니다. 내일 지금 모종이 들어와요. 미리 밭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농사, 헛농사 되는 거죠. 예.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는 게 농부에게 비는 꼭 와야 할 때가 있고 반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 날씨는 청개구리같이 심술을 부리네요. 뒤늦게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요. 근데 농사 짓다 보니까요. 그 돌발 상황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늘 긍정해서 재밌잖아요. 언제 해봐요. 젊을 때 해보지. 근데 얘네도 좋잖아요. 우리는 좀 힘들어도 다른 작물들은 또 영양소 먹고 좋잖아요. 땅이 더 젖기 전에 끝내려다 보니 평소 일하던 속도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커피는 다 식었겠지만 덕분에 모처럼 느긋한 아침 식사가 되겠네요. 일한 후에 커피 한 잔. 시골 일이 다 그래요. 뭐 비가 오면 뭐 아침 못 먹는 건 답한다고. 날씨에 따라서 뭐 5분 대기 줘도 됐다가 걸을 때도 뛰니 걸을 때도 참 많습니다.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일상의 도시를 떠나왔더니 날씨에 기대어 사는 예측 불허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사람을 정신없게 만든 비가 그치면 그 다음 또 할 일이 이어집니다. 부부의 밭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습니다. 웬만한 차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험한 길이죠.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이웃 농가로 인해 잔류 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집과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의지가 더 컸습니다. 넝쿨마다 주렁주렁 부부의 주 작물인 작두콩입니다. 강진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작두콩도 주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이런 다 지금 수확해도 됩니다. 오, 잘 키웠네, 잘 키웠어. 그럴까요? 네, 장하십니다. 이쁘다, 이쁘다. 키 큰 제가 닦아요? 네. 미스 코리아 겁니다. 무슨 꼴인데? 아, 이쁜데? 어우. 예. 이야, 나 닮았는데? 쭉쭉, 빵빵. 겉보기는 비슷한데 수확하는 데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옆면을 보시면 배가 약간 홀쭉한데 이게 지금 콩알이 생기기 직전에 애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거는 비교가 확실히 되죠. 여기는 이미 지금 콩알이 다 생긴 거죠. 예, 콩알이 생겨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약성이 좋을 때가 이렇게 애콩일 때 콩알이 생겨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따서 한번 직접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콩알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지금 이제 막 생겨나는 시점이에요. 보니까 예, 여기 하나씩 이렇게 보이네요. 조그만 게. 예. 주로 애콩을 수확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콩알도 쓸모가 있습니다. 보이죠? 콩알이 이렇게 이미 지금 다 컸습니다. 이렇게 콩이 지금 이미 다 생겨서 이제 익으면 종자용으로 써야겠네요. 익은 콩알은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답니다. 귀농 4년차, 작두콩 재배는 3년째. 부부의 귀농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진짜 그거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첫째는 집사람 어떤 그 병을 낫게 하자. 정말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예, 아토피,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중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매일 제가 마사지를 그 어떤 그 약품으로 해줘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지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시골 내려가서 내가 먹을 거 직접 친환경으로 유기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첫째예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이었지만 나름의 보람과 기쁨도 있었죠.
서로 같은 취미를 즐기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갑자기 찾아온 병과 함께 부부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져가는 아토피와 비염 증세로 아내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를 지켜보던 남편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2015년 8월에 집이 한 채 나왔다. 연락이 탁 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내려왔어요. 아침에 전화 받고 바로 내려와서 점심에 딱 보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나름 부푼 마음에 올라갔는데 한 달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정말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도 말을 못하고 막 있다가 한 달 후에 말을 했죠. 빈 농가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시골집이 다 그런데 저한테 그걸 보고 이 집 어떠냐고 자꾸 그래서 글쎄 뭐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시골집이네 그랬더니 우리 집이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망치로 그냥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사람이 너무 건강적으로 좀 많이 좀 피폐됐다랄까요. 안 좋았으니까 그게 우선인 것 같고 그래서 돈보다도 일단 건강을 찾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건강을 되찾고 싶었던 아내는 10년 가까이 혼자 귀농의 꿈을 키웠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부터 지었습니다. 늘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그림 같은 집을 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는 낭만적인 시골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이 제가 처음 귀농해가지고 첫 해 여기가 좀 감회가 좀 깊은 곳인데요. 그때 첫 해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그라비올라 장목을 했었죠. 뭐 온도 관리하고 또 물 관리 뭐 이런 거에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그 5,000주를 그 첫 해에 다 고사시켰습니다. 냉이를 입어가지고 한 주도 살아남지를 못했죠. 아열대 작물인 그라비올라도 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비염으로 고생하다 보니 직접 키워보겠다는 생각만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라비올라 같은 경우는 약 한 2천만 원 가량 저희가 손실이 좀 있었고요. 물론 이 하우스 시설까지 한다라면 뭐 억대 가까이 갑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잊어야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또 작두콩이란 작목으로 빨리 일어섰던 것 같아요. 당시 그라비올라와 함께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 작두콩이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던 부부는 본격적으로 작두콩 재배에 나섭니다. 저장성이 높고 소비자 수요가 많아 전망이 좋았기 때문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농사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트랩이거든요. 예, 이제 그걸 끈끈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톱놀인재가 아주 엄청 뭐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달라붙었네요. 이게 지금 삽입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나박류라든가 또 이런 노린재 이런 해충들을 포획하는 거는 이렇게 끈끈이 트랩이나 막걸리 트랩을 이용하고요.
딱 걸렸어. 예, 알아들어서 끈끈이 트랩에 붙으면 날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 즐겁지 않으세요? 어이, 내 자식들을 먹는 녀석들이 악마 같은 애들을 빵이야, 빵이야, 지금은 뭐 두 손으로 바로 잡습니다. 빵이야. 아니 처음에는 이제 징그러웠죠. 막 이런데 붙어 있고 콩을 막 갉아먹고 있는데 징그러운데 지금은 이 눈에서 벌써 레이저 나갑니다. 빵이야. 바로 잡아요. 아, 큰일 납니다. 농약을 쓰면 편할 일이지만 친환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부의 신념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그래요? 갑시다. 그러죠. 밥 먹고 갑시다. 밥 먹을까요? 오늘 수확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려면 더 기다려야죠. 바빠지기 전 살짝 여유를 부려보는 것도 농부라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입니다. 농부의 점심시간. 이게 조금해서 보들보들 할 거예요. 바로 집 앞에 깻잎이 있네요. 좋잖아요. 아니 근데 올해 지금 그렇지 비가 안 왔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크지를 못했어요. 여신 씨를 기다리며 손은 들고 있던 깻잎들. 적은 양이라도 감사히 받습니다. 오늘 점심은 모처럼 야외에서 먹기로 합니다. 농부가 되고 난 후 밥심보다 더 절실하게 느꼈다는 고기의 힘. 단백질 보충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테라스. 가족이나 손님들이 올 때 주로 쓰는 공간이지만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꽤 괜찮은 장소입니다. 캠핑 와서 하루 먹어가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셀러리맨들이 또 꿈이잖아요. 펜션 같은 데서 좀 휴식하고 싶은. 저희도 이제 시골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렇게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테라스에서 고기 좀 구워서 오붓하게 식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귀농 아니면 또 기촌 생활의 재미죠.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만 허락된다면 집 앞은 하나뿐인 캠핑장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꿀맛입니다. 맛이 어떠세요? 말을 못하네, 말을 못해. 말 대신 춤으로 맛을 표현합니다. 내가 힘내라고 신랑 바지를 하나 얹어주고 왔어. 보이시오? 바지. 들어는 봤나? 마당에서 직접 키운 바지. 근데 고기 안 넣었어요. 고기도 안 넣고, 어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고기를 안 넣었어. 이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아유, 어이구 입도 크고, 어이구 이쁘네. 하늘 좋네요. 네. 저희가 행복을 찾자면 굳이 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 자리에 맥주 한 잔이 최고입니다. 정말 하루 피로 딱 풀어져요. 어쩌면 이런 여유는 도시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할 틈도 없이 도시의 삶은 바쁘게만 흘러갔죠. 수확한 작두콩은 세척한 후 껍질째 잘게 절단합니다.
그 형태 그대로 건조하고 덮으면 상품으로 나가는 작두콩 차가 됩니다. 잘좀 부탁합니다. 얘가 이렇게 잘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똑바로 안 넣으면 바로바로 보충을 안 하면 얘가 그 안에서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빨리 하세요. 지금 그러는 동안에 또 벌써 이게 넘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지나간 버스 손 든다고 세요? 다음 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제는 건조기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리고 나면 주문량에 따라 덮는 과정만 남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작두콩이 첨가된 다양한 가공식품도 준비 중입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용기 씨는 강진군 작두콩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강진군에서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선도 농가가 되었죠.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도 비농기 부처로 나타내서 초청해가지고 오늘은 멀리 경기도 화성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방목 설득의 요령이 또 있습니다. 빨리 정착하시려면 방목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 5가지 팁이 특정인들만 좋아한다는 것은 필로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2년, 3년 정도 방짝했다가 들어가는 작목이 참 많습니다. 첫 해의 뼈저린 실패 경험과 작두콩으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 이제 겨우 4년 차지만 나누고 싶은 경험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죠. 지금 이 정도 되면 A급입니다. 예. 이게 콩알이 생겨나가기 전에 콩일 때 수확하는데 이걸 갖다가 세척해서 커팅 그리고 건조를 하고요. 건조 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덕금 시설로 해서 차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두콩을 이렇게 목장식으로 작두콩 너무 이쁘죠? 이거 되게 크다. 이거 너무 실하게 잘 이거 익었어요. 이제 한 10월 말 11월까지 이거는 설이 씨앗. 내릴 때까지 이거 씨앗요, 그죠? 이게 여기서 그때쯤 설이 내리기 바로 전 밑동을 잘라요. 아, 역시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거 관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찌르니? 작두콩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귀농을 했답니다. 귀농을 해서 주작목은 틀리지만 저는 와송농장을 하고 있어요. 와송농장을 하지만 제가 또 비염이 있기 때문에 작두콩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약재용으로 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 이제 다른 농사보다 일단은 그 농가 소득이 한 1.5배 정도 높다는 거 가지고 싶어요. 오늘 누군가는 이곳에서 작두콩 재배의 꿈을 품고 돌아가겠죠. 비 오는 날의 연속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 작두콩 수확은 휴무. 그래도 농부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 하우스예요. 제 하우스인데 제 영부동. 네? 영부동이라고요? 네. 제가 열대작물에 취미가 많아서 이 안에다가 좀 여러 가지 심어놓고 테스트하는 장소예요. 지난 겨울 첫 수확했던 한라봉부터 체리, 애플 수박, 망고 수박 등등 생소한 아열대 작물이 가득합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잘 자라준다면 판매용으로도 재배할 계획이죠. 작두콩만 해도 바쁜 농사 일정이지만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여신 씨에게 이 시간은 오히려 휴식입니다. 재밌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안 도와주세요? 아니 많이 할 땐 도와주는데 주로 제 영부동에 심을 거는 주로 거의 혼자예요. 귀농 첫 해에는 가을에 심는 물을 봄에 잘못 심었다가 엄청 매운 물을 맛보았는데요. 실패는 기억에 오래 남는 공부입니다. 사경 씨
씨앗이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떤 열매들을 맺힌다는 게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좀 어쨌든 감사하기도 해요. 오늘은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겨울철 부부의 식탁에 푸릇함을 안겨주겠죠. 같은 시각 남편 용기 씨는 어디 있을까요? 용기 씨도 오늘은 밭이 아닌 집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장어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작두콩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1년 전에 이렇게 저희는 장어를 생선 아미노산 액비로 원료로 씁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 작물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도 직접 만들어 보충해줘야 합니다. 약 1년 정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장어 액기스, 생선 아미노산 액비가 되는 거예요. 강진군 귀농사관학교에서 3년째 받고 있는 실용 유기농법 수업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비 덕분에 부부의 휴식 시간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착각. 모습으로 자,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착각. 양 좀만 줄이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조금 많네요. 조금. 막간을 이용해 오늘은 빵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어른이들도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재밌잖아요. 꼭 체험하는 것 같고 재밌어 해요. 누가요? 아? 아닌가요? 송 셰프님. 그거는 당신만의 생각 같은데. 제과 제빵사라든가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뭐 여러 가지 좀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놨어요. 시골에서는 뭐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헌신적인 외조 덕분이죠. 네, 그렇죠. 남편이 주로 농사를 책임진다면 아내 여신 씨는 농사 교육을 받거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의 외조와 아내의 주경야독이 함께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마케팅까지 다 이렇게 저희가 6차 산업을 하려면 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자장 또 교육을 받은 요즘 농부들은 농사 말고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농산물을 키우는 것만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죠.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귀농인에게 마케팅과 홍보는 꼭 필요한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밟아온 이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게 처음이네요. 이런 기회. 돌아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인의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아, 이거 진짜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내려와서 그 우리 강진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유기농업 교육을 1년 과정으로 해요. 근데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그 과정이. 지금 3년차 다니고 있고 또 저희가 이 강진의 부부 유기농 기능사 1호입니다. 강진에 또 시민경찰 1기로 수료까지 했네요. 농사 지으며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손만 씻고 달려간 적도 많았죠. 하지만 졸음 쫓아가며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든든한 농사 미천이 됐습니다. 그 사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빵. 가리비 껍데기를 연상시키는 마들렌은 프랑스에서 티타임을 즐길 때 곁들이는 쿠키입니다. 비 오는 날 여유를 찾은 농부에게 어울리는 간식이네요. 정말 부드럽다. 휘어지네.
얼마만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주 풀어줘야 돼. 귀여운 보람이 있네요. 그러네요. 기우제를 매일 주네. 이건 또 행복이. 부부가 손수 덕은 작두콩 차도 준비합니다. 작두콩 때문인지 맑은 시골 공기 때문인지 귀농 후 아내의 병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좋으네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비가 오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가끔은 좀 와야겠네. 뛸 뻔했다. 사실 자주 있는 여유는 아닙니다. 유난히 가물었던 올 여름, 콩나무가 타지 않도록 물을 주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작두콩 심으려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일 비가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며칠 딱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있었는데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비닐을 그게 1200평을 둘이서 삽으로 비닐을 다 씌웠는데요. 새벽까지 3시까지 둘이서 정말 그 비닐을 멀칭을 다 삽으로 둘이서 씌우고 딱 집에 들어와서 막 김치찌개에다 밥을 막 정말 대접 이거는 양푼에 대가지고 둘이서 비워 먹고 씻고 딱 누우는데 4시 반쯤부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죠. 그때 좀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뭐 순간 정말 많은 감정. 내가 이러려고 기농을 했나 하는 자괴감 플러스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그날 되게 힘들었어. 진짜. 나는 태어나서 삽질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깊은 새벽,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던 그날. 아내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농사가 그토록 힘들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허리 한 번 못 폈던 하루.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일입니다. 그날 그걸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등하고 등끼리 마주치고 깍지 끼고 허리 피라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기는 엄청 힘들 텐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했으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게 더 욕심내니까 더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막 아직은 우리가 젊으니까 그렇지 기억에 남는 하루지. 야, 최고로 힘들었네. 그런 시간들로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여신 씨가 지역 특산물 장터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인사드리고 마을 잘 지켜주십사 하고 가보려고요. 작두콩차 가서 한잔 끓여드리고. 근데 뭐 마을에 분녀회를 뭐 바꿔보고 싶다는 열심히 마을에서 생활하라고 부녀회장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마을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못 찍어. 바쁘다고 자주 인사도 드리지 못한 죄송함을 가끔씩이나마 표현합니다. 집을 계속 제가 또 비워요. 지지난주에도 2주 갔다 오고 또 어제 한 일주일 일하고 이제 또 가요. 노인들도 도와주고 늘 견양반이 아주 따지요. 청소도 해야 하고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백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분녀회장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이 마을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시켜주신 거예요. 그죠? 분녀회장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맡겨놨더니 진짜 지그 가정 반반이 여기 마을 일 반반이 그렇게 잘해요. 저는 앞으로 잘할 거예요. 집이 마을 초입이라 어르신들과의 왕래도 잦았습니다. 덕분에 시골 적응도 빨랐고 부녀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임도 얻었죠. 우리 이장님 강진군의 최고 이장님. 우리 강진군의 뺑질이 부녀회장. 내가 부녀장 이웃끼리 부대끼며 사는 재미, 도시에서 살았다면 평생 몰랐을 테죠. 서울에 올라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판매할 상품은 물론 작두콩차 시음을 위한 준비물까지 차 안이 빼곡합니다. 부끄부끄하죠. 첫날은 되게 부끄부끄해였죠. 제가 좀 쑥스럽고 막 그렇다고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대요. 네가 아직 배를 안 골았구나.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을 대면한다는 게 뭐지 부끄부끄하죠. 근데 내가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장터. 오늘부터는 아내의 홀로서기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헤어져 있어야 하는 부부. 고생했습니다. 누가 누구 각질하려고 그래? 첫째도 운전. 홍성 이쪽 불이 허전해 하는데. 졸리면 꼭 자고 잠깐씩 좀. 뭐 전쟁터 나간 거죠 뭐. 전국에 약 1,200 농가가 참여하는 아주 진짜 대전쟁이에요. 아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돌이 있던 자리에 혼자 남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없어서 혼자 또 아침에 드셔야 되네. 예. 그래야죠. 간단하게 먹고 또 나가야겠다. 갑자기 이따 없으면 허전하시죠. 많이 불편하죠. 이게 일만 할 시간도 지금 바쁜데 와서 또 이렇게 내가 직접 챙겨 먹어야 되니까 또 안 먹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늘 함께하던 일상을 혼자 보냅니다. 웃음기 가득한 아내의 목소리 대신 모처럼 TV 소리가 공간을 채우네요. 혼자라서 허전해도 농부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는 법.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이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아들이 혼자 일하거나 바쁜 수확철이 되면 이렇게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십니다. 지금 요 수확이 예, 한 요 정도요. 예, 이 정도 되는 것만 수확을 좀 하시게요. 예. 너무 저 여문 거나 또 너무 어린 거는 말고요. 예. 호수 담을 거예요, 아버지. 상상조차 못했던 아들의 귀농. 아들 부부는 강진에 내려온 뒤에도 부모님께 귀농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죠. 지가 결심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 먹고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든지 뭐 잘 되고 있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야 찾아온 아들의 농장.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맛있어. 제가 재밌 것보다 훨 맛있죠. 그렇지. 저도 이렇게 뭐 부모님이 한 번씩 올라오셔갖고 도와주시니까 제가
힘이 들잖아요. 아이고 누구 둘이 한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나. 아이고 말도 못하게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이거 완전 이런데 이거보다 더 막 우구주구 저기 하는데 이걸 밭을 만들었잖아요. 둘이서 우리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는. 속상해서 이제 아무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잘 하고 또 둘이서 얼마나 나는 우리 며느리가 나 서울서 살아서 이런 거는 못할 줄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떡순이더라고. 텔레비에 나온 떡순이. 얼마나 그렇게 난 그렇게 일 잘한 거 몰랐다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내일까지 도와줄 테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어엿한 농부로 성장한 아들 내외. 앞으로도 걱정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기른 작두콩.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들리는 분주한 소리. 할 일이 또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자색 양파, 모종 찍어온 거 지금 여기서 모종을 지금 판을 갖다 깔아야 되거든요. 먼저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만듭니다. 땅에 물이 고이면 모종이 다 썩어버리죠. 그 다음엔 상토를 깔아줍니다. 상토는 퇴비와 황토를 반반씩 섞어서 만드는데요. 작물에 좋은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걱정되고, 네, 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얘들이 다 자라가지고 밭으로 가기까지는 걱정이 하루하루가. 주 작목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역시 혼자서는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정말 농사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어디 지쳐요, 지쳐. 그러니까 여럿이 하는 게 농사는. 그래서 옛날에 아마 품앗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 그죠? 최고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했기 때문에 다 봐놓은 거고 우리 아들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잘한 거라. 너무 잘한 거라.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제가 고맙죠. 도와주시니까. 늘 자식이 먼저인 부모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 전국 8도의 농산물이 모인 장터를 찾았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죠. 강진군 대표로 참여한 여신 씨의 작두콩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보니 더 반가운 작두콩. 그런데 어째 자리가 옹색합니다. 여기는 부스가 좀 이상한데? 다른 데 비해서. 옥탑방 같은 기분. 옥탑방. 둘째 날은 뭐 비가 와가지고 여기 손님 안 적게 파라솔을 좀 해놨더니 저희는 등을 막 다 젖었는데 그래도 일단 나와가지고는 첫날에 매출 한 3배 정도 판매했어요. 비에 젖어도 즐거워요. 상품을 홍보하려면 당연히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야죠. 첫날에는 전라남도 대표 특산물이 한데 모인 부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보다는 홍보의 목적이 있는 자리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드물었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을 여신 씨가 아니죠. 똑순이 농부는 스스로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사업은 활동하는 부분이랑 그 상품 하시는 거랑 그런 부분이 좀
발전이 됐죠. 저희는 이제 기농이 짧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용기를 낸 만큼 오늘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어머님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 맛있어. 네. 무슨 차 이게? 작두콩 차예요. 아, 비염에 좋대 이게. 네. 어머니 아세요? 어머니 맛보시고 가세요. 요거 아시죠? 요거 뭔지 아세요? 제가 전남 강진에서 농사 지어서 왔어요. 맛보세요. 알죠? 손님 모으는 솜씨도 제법입니다. 작은 거 하나 서비스 드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짜릿짜릿. 게시잖아요, 게시. 첫 게시 또 기분 좋게 하면 또 오늘 그냥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게시했어요. 게시했다고. 진짜 계시한가요? 2시간 만에 게시했어요. 평상시 잘 팔리면서 뭐 걱정이요. 평상시 잘 팔리잖아. 우리는 많이 안 팔리는 사람이고. 에이, 맛있는데 왜. 우리는 많이 안 팔리는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비염에 좀 드세요. 생수에도요. 이렇게 이거 2조각. 작두콩차 제가 따끈하게 따라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요즘처럼 한절기 때요. 이렇게 한 잔 딱 아침에 드시면은요. 씻으면 무한리필 컵 주시면 계속 따라 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여신 씨 혼자서도 참 잘하네요. 남편분 보고 싶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뭐 계속 통화하죠. 아침에도 통화하고 서로의 그 각자의 공간에 있던 일들을 서로 어제도 한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한 2시간 통화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영상 편지를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네. 여신 씨, 하이. 한참 바쁘겠네. 아무튼 뭐 장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니까 모든 행사 잘 치르고 무사 기한을 거대하겠습니다. 여신 씨, 화이팅.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를 깔라다 그러셨나? 뭘 하려면서 어제도 들었던 목소리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새삼 그립습니다. 자칭 그 강한 남자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살거든요. 특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 그런 것도 할 줄 아네요. 주인작도 이뻐요. 낯선 환경에서 홀로 지낼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 저 멀리 강진에서도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강진. 함께일 때 더 빛나는 두 사람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러 길을 나섭니다.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쪽엔 서로의 손을 쥐고 집 앞에 참진강을 따라 데이트를 합니다. 오직 두 사람뿐인 한적한 소풍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드라이브 가잖아요. 주말에. 일부러 시간 내서 어디 뭐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가고 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 자체가 계속 여행 같아요. 매일매일이 여행 같아. 그쵸? 네. 사진 찍으러 좋다는 곳은 다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마음이 편한 곳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모델놀이 한번 합시다. 날도 뭐 날마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날이.
야, 누구 신랑이야? 아이고 참나 이 모델을 또 떼야지 모델을 시킵니까? 하나, 둘, 셋. 와! 야, 진짜 이거 진짜 죽입니다. 와. 좋아요? 내가 찍었지만 참. 자, 보세요. 아이고. 보세요. 이거. 이야, 진짜 내가 찍어준 사진.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소풍에 온 것처럼 웃음 가득한 매일을 함께하는 부부. 농부로서의 꿈도 함께 꾸고 있습니다. 기농을 해서 농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후진 양성이랄까요? 그래서 예비 기농자들이나 현재 기농 정착을 하고 있는 뭐 초년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 기부, 그래서 재배에서부터 뭐 수확, 가공, 유통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마케팅까지도 저희가 학습장을 마련해가지고 그런데 좀 많이 재능을 좀 기부할 생각은 갖고 있어요. 작두콩차에서 뭐 1인자? 그 누구도 그 맛과 어떤 그 퀄리티를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맛.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야 되겠죠. 정말 찾아내고 싶어요. 가장 최고의 어떤 맛을. 그래서 영국의 그 홍차가 세상에 세계 유명하고 중국의 보이차가 유명하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작두콩차가 지금 형태는 이런 형태지만 또 다른 어떤 전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형태와 맛과 어떤 깊이를 찾아내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소중합니다. 위기를 넘기며 더욱 단단해진 부부의 사랑. 그 사랑은 콩나물을 타고 더 큰 결실을 향해 나아갑니다.